안녕하십니까. 전 아산 부시장이면서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후보를 준비하고 있는 오세현입니다. 지난해 12월 2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추운 겨울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역 곳곳을 누비면서 지역의 현안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20년간의 공직생활 노하우와 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얘기를 모아서 환황예시대 중부권 중추도시로서 거듭나고 있는 아산시 발전 방안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 출마 계기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제가 1997년도 공직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능력을 키운 다음에 우리 아산시 발전을 이끌어 보겠다는 그런 각오와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벌써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또 자치분권 시대의 도래를 맞이해서 제가 읍면동 또 시정, 도정, 중앙정부의 경험을 통해서 자치분권 시대에 나름대로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이야말로 제 경험과 시대에 맞는 행정을 펼칠 때라고 생각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설득하셨는지요? 저의 꿈이자 저의 어떤 인생의 어떤 목표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설득을 했고, 두 번째는 반드시 우리 아산시의 시장이 돼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공직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있으세요? 많죠. 많은데 몇 가지만 꼽으면 역시 사람에게 누구나 처음 경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머릿속에 남는데, 제가 99년도에 첫 보직으로서 온양온천 일동장을 보직을 맡았을 때 30살 나이였는데, 그때 뭔가 젊은 동장으로서 새로운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어떤 문화 향후 욕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욕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는 서울 쪽에서만 몇 군데 주민자치, 주민 문화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당시 아산시에서는 최초로 온양온천 일동의 회의실을 좀 개조해서 노래교실과 영어교실을 개설해서 우리 동민들의 어떤 문화적 욕구를 해소했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두 번째는 KTX 영명 문제 관련해서 여기 우리 아산시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영명층을 인근 도시에 지명을 쓰려고 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당시 방광버스 한 110대를 가지고 시민들 한 5천 명이 과천 정부청사에 가서 시위도 하고 또 부당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도 하면서, 특히나 우리 김판순 여사 같은 경우는 삭발까지 하면서 부당함을 주장했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영명이 100%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천안아산역, 가로 열고 온양온천역 설정되는 그런 부분 쪽에서 굉장히 어떤 기억에 남는 행정 경험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아산시 부시장을 하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우리 축산 농민들과 대화하면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시대가 지금은 어느 한 과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축산과, 환경보호과, 또 허가담당관실 여러 과가 협업을 해야 문제가 풀린다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런 어떤 생각으로 협업행정과 현장행정의 어떤 중요성을 느꼈던 게 가장 최근 기억으로서는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준비하신 공약은 어떻게 되세요? 공약은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대적 아산시정이 독립적으로 섬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현황과 또 시대 정신을 반영을 하는 어떤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자치분권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자치분권 시대의 첫 시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철저한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자치분권이라는 것이 지역의 어떤 문제, 지역 우리 주민들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 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해결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자치분권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 자치분권 문제 콘테스트라든가 자치분권위원회 구성 또는 그 지방 이양 일괄법 촉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나가면서 자치분권 시대에 그 준비를 철저히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산시가 지금 33만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장차 한 50만 어떤 시대를 준비하는 도시 디자인을 좀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2021년도, 22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우리 주변에 그 제2 서해안 고속도로나 천안 당진간 고속도로 또 서해선 복선 전철 등의 대형 국책 사업들이 지금 착공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우리 시에서는 그 아산 IC에서 터미널까지 오는 어떤 그 도로라든가 또 인주 역세권 준비, 또 모종 도시 개발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도시 인프라를 좀 준비를 하고요. 또 그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인주 309 산업단지라든가 그 탕정 일반 산업단지, 음봉 디지털 산업단지 등 그 산업 인프라를 준비해서 그 첨단 산업도시로서의 그 50만 시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세 번째는 그 시민들이 가장 갈급해하고 있는 문화적 욕구나 그 여가적 욕구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또 교육도시로서 어떤 명성을 좀 해나가는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문화적 인프라로서 문화회관을 건립을 할 공약을 갖고 있고요. 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1인 1체육이나 1인 1학기 또 1인 1책 갖기 운동을 좀 펼쳐서 시민들이 좀 한 단계 높은 어떤 문화적 그 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그 먼저 출마 선언에도 얘기했지만 지역의 기업이나 산업계 쪽에서 요구하는 그 과학고 설립, 장영실 과학고 설립이라든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미래 인재 장학 재단에 한 500억 정도 이상의 어떤 장학금 조성해서 우수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시민들과 또 생활 행정의 어떤 편리할 수 있도록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노인분들의 어떤 임용 목욕권 배부 문제를 좀 더 발전시켜서 효도 키트라든가 또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어떤 요양원 부분 또 보육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차별 없는 어떤 보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액보육료 전액 지급을 통해서 평등한 어떤 보육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인만의 경쟁력을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인터뷰 내내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씩 언급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성격적으로 좀 긍정적이고 좀 어떤 면에서 좀 적극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당장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현장의 어떤 문제를 찾고 또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어떤 의견을 경청하면서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문제 해결 또 대안을 추구하는 그런 성격적인 측면에서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행정 경험적인 측면에서 아마도 전국 어떤 공무원도 저처럼 읍면동 일선행정 경험과 시정, 도정이라는 기초행정과 광역행정을 아우르면서 중앙행정까지 했던 이런 공무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자치분권 시대에 경쟁력 있고 또 준비된 어떤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선은 자신 있으신지. 이게 뭐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 즐겁게 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제가 1월 달부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한 2주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거의 죽기 살기로 하다 보니까 거의 몸무게가 한 5kg 정도 빠졌고 감기 몸살도 심하게 와가지고 하루 정도 이렇게 누워 있었고 했는데 그러면서 어떤 느낀 것이 생각한 것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압박감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즐기면서 또 그 안에서 어떤 배우면서 열심히 하자 그런 생각을 가졌고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내 같은 우리 동료 우리 당원들 또 경선 주자들하고는 항상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기본 지향점이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정강 정책이 있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도 서로 어떤 공정하게 정의롭게 하자. 특히나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또 알리면서 거기서 시민들의 어떤 올바른 선택을 좀 받자. 그런 측면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퇴직하시고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어떤 점이세요? 일단은 아주 굉장히 자유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현직에 있을 때는 보통 6시 전후에 일어나서 보통 사무실 출근이 7시 한 50분 정도에 출근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딱딱 정해진 어떤 시간 또 점심시간도 12시부터 1시 그런 딱 규칙적이었는데 아무래도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경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시간이 좀 더 자유롭고 그렇다고 해서 일을 덜하는 건 아닌데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유가 있고 또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이 화두인데요. 예.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2할 자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새로운 정부가 자치분권에 대한 개헌 문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치분권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방의 문제, 지역 주민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해결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자치분권 시대가 비록 온다 하더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치분권 시대에는 더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일선의 일선행정부터 시작해서 시정이나 도정 또 중앙정부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준비된 어떤 행정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분권 시대에 걸맞는 자치분권 콘테스트라든가 자치분권 위원회 구성 또는 자치분권 일괄 이용법 촉구 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시민들과 함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워크숍이라든가 또 개헌과 관련된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저는 우리 시민들께 아산 시민으로서 어떤 자부심과 또 당당한 어떤 시민의식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산시를 떠나서 충남 도정이나 중앙정부나 있다 보니까 우리 아산시가 정말 혜택받고 좋은 도시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아산은 자연적으로도 곡교촌이라는 풍부한 수량을 갖고 있는 하천과 영인산, 광덕산, 또 넓은 평야, 아산만, 또 천혜의 어떤 온천 자원을 갖고 있는 자연자원이 풍부한 도시고요. 전통 문화와 첨단 산업이 아주 조화롭게 구성된 도시입니다. 우리 외암리 민속마을이나 또 민속박물관, 현충사 여러 가지 어떤 문화 관광 자원도 풍부하고
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첨단 그 기업을 갖고 있는 도시로서 그 세계가 주목하는 그 글로벌 그 경영진 그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세계 8대 부자 도시로서 선정된 그 도시인데 그들이 보는 게 그 도시의 성장 가능성에 그 부분 초점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아산 시민들은 그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그 미래를 개척하는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그 긍지를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자치분권 시대에 이런 천혜의 어떤 요건과 천혜의 어떤 그 자원을 갖고 있는 우리 아산시가 정말 환경권 시대의 어떤 중추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노력하는 또 그 부분을 또 함께하는 그런 시민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